돈이 되는 정보, 어떤 정보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요? 뭐 흔히 네. 매달 누가 한 10만 원씩만 줬으면 좋겠다. 네. 뭐 10만 원씩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5만 원일지 1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매달 일정 금액 돈이 꼬박꼬박 무슨 일을 하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든 우와. 그리고 이 지급받은 돈으로는 기부를 하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든 소고기를 사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있지, 얼른 용- 시행을 우리 있었죠, 한때는. 용돈이라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나라에서 주는 용돈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싶겠지만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 네. 바로 기본소득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뉴스 틀면은 저기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건가 봐요? 네, 이게 찬반 논의 중이긴 한데 우리끼리 찬성과 반대를 나눠봅시다가 아니라 네. 과연 이 기본소득제라는 건 뭐고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자, 기본소득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아까 네. 뭐 재난지원금과는 좀 다르게 어디서든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죠? 백화점도 갈 수 있다고. 네. 아무 누구한테 다 주는 돈인가? 맞습니다. 오, 정말요?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개별성, 보편성, 그리고 현금성, 정기성, 무조건성 이 5가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네. 남녀노소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받을 매달. 수 있다. 야, 줄 때까지. 영구적으로.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본소득이 자꾸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긴급재난지원금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네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개별적으로 가정마다 좀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복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사실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있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성격의 어떤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본소득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그러면 기본소득제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실 뭐 2014년 지금 뭐 5년도 훌쩍 넘은 얘기인데 송파 세모녀 사건 다 네, 기억하시죠? 맞아요. 예. 당시에 두 딸도 지병을 앓고 있었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일이 끊어져가지고 생계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예요. 그 당시에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게 왜 못 받았느냐를 따져보면 네. 이게 정말 이제 사각지대였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빈곤 위기 가정을 파악해내는 시스템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공과금이 연체된다거나 하면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그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연체됐으면 네. 서울시에서 파악이라도 했었을 텐데 네. 예. 이걸 빌려서 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든 이거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집주인에게 빌려서 사실은 보증금에서 그걸 차감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네. 내다 보니까 밀리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도 제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사실 자동으로 주는 거는 없어요. 본인이 대상이 찾아야 되면 되는 거. 그렇죠. 알려주기는 하지만 신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지급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신청조차 안 되시는 분들 몰라서 못했거나 뭐 어려워서 못했거나 여기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단전 단수가 됐다. 혹은 세대주가 사망했다. 혹은 뭐 폐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다면 뭔가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동으로 걸러내서 해당 지자체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네.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돼도 혹 위기 가정이 아닌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하거든요. 네. 와, 그 정도면은 정말 어려운 집 다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되잖아요. 네. 네네. 근데 만약에
속된 말로 집도적도 없어요. 네. 아, 찜질방에서 찾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예요. 찾을 수도 없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조차 없다는 네.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각지대가 거의 다 해소가 될 거라는 거. 연락만 닿으면 누구든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따로 지원할 사람을 선정하고 또 심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뭐 좋은 선정- 점은 있네요. 맞아요. 선정 심사 이런 게 다 예, 필요 이런 거 안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예요. 뭐냐면 이런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동 수당 사례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 상위 10%는 안 주고 그 밑으로만 준다라고 했을 때 상위 10%를 그럼 어떻게 걸러낼 거냐? 이 걸러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600억 원.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1,299억 원. 그러니까 예. 배보다 배급이 더 크다 보니까 그냥 다 주자. 예. 이건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복지 이런 어떤 혜택에 있어서 걸러내는 데 들어가는 그런 행정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 비용을 녹여서 복지로 다시 풀자. 우리나라 복지 예산 180조 가운데 30조는 이런 행정 비용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래요? 엄청나게 네. 크죠. 야, 아니 네. 30조나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뭐 철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것도 예전에 2011년 1월에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네. 그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 씨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상도 수상을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촉망받던 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서 본인의 꿈을 접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예. 이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기본소득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체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뭐의 무슨 주체가 주체? 바뀌냐? 예. 노동과 소비의 주체. 과거에는 노동을 하면 노동을 하는 주체가 곧 소비의 주체였어요. 그렇죠. 사람이 노동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쓰고 소비도 하고. 예. 소비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산업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이 주체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자,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과 AI가 대신하죠. 네. 야, 그거 AI 로봇이 대신하면 먼 미래 아니야? 근데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네. 뭘 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네. 그냥 하이패스. 높게 패스하는 거. 높게 패스하는 거. 네,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가죠. 네, 맞아요. 편의점도 여기 KBS 앞에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무인 편의점. 새벽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새벽에는? 네. 새벽 시간에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딱 대고 예.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제가 바코드를 찍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자리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그 얼굴책 SNS로 유명한 네.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아니면 그 전기차 네. 업체로 테슬라? 유명한 그렇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많이 있어요. 산업이 바뀌고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AI가 대체하다 보면 앞으로는 이 소비의 주체가 바뀔 것이다. 네. 이 노동은 로봇이 하지만 소비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로봇에게 어떤 비용을 걷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 주체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 기본소득제 이거는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단점이 많아서 아직은 일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맞습니다. 일단 누구에게나 준다 그러면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에게나가 고소득층한테도 줘야 되냐? 네. 이게 과연 필요하냐? 하지만 그 반대의 또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실 고소득층이나 부유층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럼. 세금은 더 많이 세금 내기도 많이 하죠. 내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받은 복지 혜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고 하면 다 주자. 네.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의미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나쁜 사람한테도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사실 죄 많은- 졌는데도 받아. 그렇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혹은 파렴치범이나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도 이거 줘야 되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막대한 재정 문제다. 맞아. 자, 이 돈 어디
어디서 마련하냐. 이거 국민들의 세금에도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해져요. 어디 나올까요, 돈이? 진짜. 사실 뭐 네. 나라라고 해가지고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아니니까. 보니까 이게 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10만 원씩만 모든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1년 동안 들어가는 게 약 62조 원. 역시 비조요.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꾸준하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 지원이 50조 정도예요. 네. 이걸 다 이걸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아우.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10만 원일 때 62조인데 30만 원을 주면 세배 180조가 그렇죠. 넘는데. 만약에 100만 원씩 준다. 정말 사실 든든한 건 10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면 620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